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나는 솔로 이번 기수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반부 정도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봐오며 개인적으로 생각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식은 키, 전반적인 외모, 직업, 재력 모두 평균 이상으로 보여요. 그리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성격도 그렇게 튀지 않고 딱히 모난 데가 없어요. 또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은 어렵지만 철저하게 계획성 있는 면모에 비해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렇게 크진 않아 보여요. 현실에선 모르겠지만요. 또 물론 본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전략이겠지만 그 계획들이 모두 타인에게 득이 되는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다수를 위해 고기와 양념에 김치까지 챙겨오고 미리 여자 출연자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데이트 상대와의 원활한 시간을 위해서 미리 메뉴와 장소를 물색해놓고 또 그 정보를 경쟁 상대들에게도 기꺼이 공유합니다. 딱히 생색을 내지도 않아요. 이것까지 계산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근데 굳이 꼽힌 단점은 재미가 없다. 이건데 사실 다른 기수에서도 그렇고 이번 기수도 그렇고 이렇다 하기에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재미가 없다는 말은 단지 유머나 재치가 없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재미있는 농담 한마디 안 해도 감정 교감이 이루어지고 말이 통한다고 느껴지면 밤새 이야기하고 싶다 느낄 정도로 재미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영식이 재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유심히 봤어요. 왜일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끼겠지만 저는 특유의 무표정과 말의 톤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할 때의 말투, 표정, 제스처 이런 삼박자가 일치할 때 우리는 더 공감이 되고 재미를 느끼잖아요. 근데 영식의 알 수 없는 표정에서 어딘가 묘한 이질감이 느껴지는 데다가 대화할 때의 단조로운 톤이 말을 듣는 입장에서 리액션을 하거나 웃어야 할 포인트를 잡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그 포인트를 놓치게 되고 이 사람이 나를 웃게 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져 버리는 게 아닐까. 한마디로 티키타카가 안 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전 이런 것이 이 사람의 단점이라고까지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누군가 영식의 매력에 진심으로 빠져서 이런 행동이나 말투도 귀여워 보이고 계획성 있는 모습이 멋져 보이고 다소 자상하고 섬세한 면에 감동을 받는 등등 이 사람의 모습이 모두 매력으로 다가온다면 그건 전혀 문제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섬세하다는 건 필연적으로 약간의 예민함을 동반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떠한 자극이나 반응에 민감해야지만 섬세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영식이 아직 대화해보지 않은 옥순과 대화를 해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식과 대비되는 사람이 저는 광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은 의사로 선망받는 직업이지만 키나 얼굴 등의 외모도 평범하고 나이도 많고 그리고 자기소개나 데이트 때 도대체 의도를 알 수 없는 발언이나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스럽게 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락을 갈 줄 알았는데 의외의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 이 사람이 매력이 있다는 말이겠죠. 광수의 데이트를 보면 주로 대화를 리드를 하는데 무겁지 않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질문을 하고 상대가 하는 대답에 재질문을 한다거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확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대화가 매끄럽게 잘 이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여타 실패한 데이트 장면들을 봤을 때처럼 성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상대가 대답하면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뚝뚝 끊기는 단순히 정적을 피하려는 의미 없는 질문의 반복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나의 대답에 귀 기울이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며 대화의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유머와 재치로 웃긴다기보단 말이 통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의 톤이나 표정에서 느껴지는 여유도 있어요. 딱히 내 앞에서 긴장을 하거나 쩔쩔매는 기색이 없어요. 연륜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겉과 속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핑크색 머리를 하고 핑크색 가방을 메고 다니고 엽기적인 그녀에서처럼 불안정한 연애 상대를 원한다고 말하고 장기간 일을 내려놓고 유유자적 여행을 떠난다고 해요. 완전히 사회 관습에 구애되지 않는 방랑자 같은 컨셉으로 스스로를 어필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본질은 제주 토박이 출신으로서 집안의 제사를 꼭 이어받아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누이 5명이라면 어떨 것 같냐 하고 물으면서 사실상 본인의 가족 중심의 집안에 순종적인 며느리로서의 역할이 가능한지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부터는 완벽한 저의 소설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광수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억누르며 부모님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자라온 게 아닐까. 결국 집안의 자랑거리는 되었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했고 본인의 억압되었던 욕망을 최대한 분출하고 싶은 건 아닐까. 제가 전에 제주도 토박이 후배에게 들었는데 다소 폐쇄적인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이 있더라고요. 다 같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좁은 가족 중심의 테두리 안에 모여 살면서 친척들과도 유대가 굉장히 깊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시시때때로 있는 명절, 제사 이럴 때 다들 모여서 장시간 음식을 준비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부터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모여서 제사를 준비하는 숙모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옳던 그르던 간에 어린 시절부터 봐오며 자랐고 그 모습이 아주 당연시 뿌리 깊게 자리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순종적인 모습의 아내여야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억눌렸던 나의 욕망은 또 그렇지가 않죠. 그런 틀에 박힌 관념을 깨부수는 여자에게 매력이 느껴지기도 해요. 또 이제야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마음껏 하고 살고 있는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족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봐왔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책임감을 갖고 가정을 건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죠. 뒤늦게 찾은 자유를 조금이라도 더 만끽하고 싶고 아마도 이번에 떠난다는 여행이 결혼 전 마지막으로 누리려는 자유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 커플이 되더라도 빼도 박도 못하게 출연 전에 다 계획을 해놓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본인의 관념과 욕망이 충돌을 하면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의도를 알 수 없는 기괴한 질문이나 주장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광수가 말로 하는 불안정함, 자유로움, 핑크 이런 것들은 다 허상이고 정반대에 점잖고 책임감 있는 모습 또 관습을 중시하는 모습이 사실 이 사람의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겉모습이나 말하는 것만 보고 이 사람이 자유분방하고 그만큼 나의 자유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주고 세상을 즐기며 사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만난다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다만 막상 가정을 꾸리면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가장의 모습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영호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는 영호 같은 사람들은 보면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보여지는 모습이 다일까? 아니면 고단수라서 두 수 앞을 내다본 계산된 모습일까? 근데 보면 볼수록 전자인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시대극에서 왕위를 물려받아야 하는데 아직 어리고 너무나 순수해서 철없는 행동을 하는 세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통 야망 있는 둘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왕의 자리 뺏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을 잘 못해요. 악의는 없는데 지켜야 할 선을 잘 몰라서 거듭 실수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본인에게 난감한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면서 데이터를 쌓고 그 선을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또 아이들은 구분을 한다 해도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참지 못해요. 말하고 싶은 욕망이 더 앞서니까. 근데 사회적 지능이 매우 높아야 하는 정신과 전공의를 꿈꾸는 사람이 그것도 호감 있는 상대방에게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참 어떻게 봐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영철은 분석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줄지 기대는 되지만 아마도 실패할 것 같다 하는 영상을 제가 최근 올렸었는데 역시나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영철님이 잘못했다, 나쁘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니고요. 참 연애 경험이 부족하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상황에 즉흥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는 거나 AI가 학습을 하듯이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따라 다른 수많은 해결 방법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야 그 경험들을 분석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본인의 직업처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단서를 찾고 그 후 재경험을 하며 비교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데이터 자체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된 겁니다. 시험 공부를 전혀 못했는데 시험장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러니까 자꾸 변수에 부딪히고 예측이 안 되고 뜻한 대로 잘 안 되니까 긴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경직된 모습이 마구마구 표출이 됩니다. 우리가 종종 부정적인 기대를 하잖아요. 아, 이번 일 잘 안 될 것 같아.
생각하면 그 일을 하기도 전에 의기소침해져요. 그러면 실제로 잘 안 될 확률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했던 부정적인 기대가 현실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태솔로가 계속 애인이 안 생기는 걸까? 소개팅 나가기도 전에 이번에도 안 생길 거야. 그래서 시무룩한 태도로 일관하고 진짜 잘 안 되면 그것 봐, 난 안 된다니까. 그리고 영철이 옥순이에게 자꾸 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 말이에요. 자기 불구화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자신의 인지를 왜곡해서 현실을 조작하는 거예요. 실패했을 경우에 자신이 숨을 수 있는 구실을 만드는 거죠. 외부의 요인 때문이지 내가 실패한 건 아니야. 저도 진짜 이런 말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나 어제 깜빡 잠들어서 시험 공부 하나도 못했어. 나 이 게임 오랜만에 하는 거라 잘 못할 텐데? 내가 서울대 못 간 건 집이 멀기 때문이지. 이렇게. 옥순이랑은 거리 문제 때문에 잘 안 될 거야. 그것만 아니면 문제 될 거 없는데. 이런 말들 한마디로 합리화, 정당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기 불구화 전략은 남성들이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능력 있고 강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겠죠. 이것도 두 가지의 기제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달콤한 레몬 기제입니다. 불쾌하고 하기 싫은 일을 피할 수 없을 때 자존심 상하지 않기 위해 장점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척. 예를 들어서 지방 발령난 공무원이 전원 생활 할 수 있어서 좋네 하고 말하는 거. 반대로는 신포도 기제. 이소무화에서 여우가 높은 곳에 달린 포도를 먹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너무 신포도라 먹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합리화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난 시그니엘에는 안 살라고 옆집에 사기꾼 살 것 같아. 옥순이는 집이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이거 다 같은 맥락이죠. 근데 사실 우리 이런 말 할 때 진짜 많잖아요. 영철이 기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인지 경직된 상태라 연애의 본질인 서로 간의 감정 교감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몇 남성 출연자들을 보며 드는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번엔 제 뇌피셜이 너무 많네요.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하며 재미있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들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제 영상에 달리는 댓글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읽거든요. 영상마다 댓글 수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아무리 많아도 다 읽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